자, 지금부터 지난 55회 FAT 1급 기출문제 실무를 풀이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첫 번째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회계의 메뉴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셔야지 되는데 여기 있는 메뉴 F10번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면 보니까 지급어음 명세서가 있네요. 맞나요? 그래서 지급어음을 찾아가셔서 지급어음에서 따당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거래처명 F2 눌러서 우리는 CU 제과 그래서 CU 제과 찾으시면 되겠고요. 만기 일자는 2022년 03월 30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번호는 0042 021 12 30 123 456 789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발행일자는 2021년 12월 30일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ESC 누르면 이렇게 CU제가 한 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이에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쭉 다 살펴보시는 게 일단은 맞다. 그래서 2,900만원, 매출원가는 들어가 보시면 1,000만원, 1억 6,500만원, 그리고 2,500만원 맞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00, 210, 150, 200, 360, 230, 세금과 물가가 410만원이네요. 41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감가상각비, 수선비, 340, 130, 220, 그리고 340, 470, 그러면 마지막 법인세가 빠졌네요. 그쵸? 네, 그래서 법인세 등 해서 260만원을 넣어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똑같은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자, 일단 창을 조금 닫고요. 거래자료 입력 일단 일반 전표에 우리가 보니까 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01월 28일날 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현금 먼저 그냥 쓰고 시작할까요? 우리는 오늘이 1월 28일이니까 납기 내에 있는 금액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6만원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다음 FAT 1급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고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02월 11일 날 문제를 보시면 상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텀블러를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가 되겠고요. 금액은 5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네, 여기까지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F10 누르셔서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단 3건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건드리시면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추가로 2022년 02월 11일 날 광고나라 대표자 이름은 최민서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17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34-11112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지금 이건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수증 수취명세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3만원 초과 거래 적격 증빙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록 중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그냥 공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개정 과목은 광고 선정비. 그래서 800번대 광고 선정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치명세서 1번에 가셔서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75만원이라고 금액이, 어쨌든 여기는 합계금액이 수치명세서 2번에 있는 합계금액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신경 써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예 저장을 해 놓으셔야 채점이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동차 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1번은 영업부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자료 2번은 보험료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내역이다.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는 03월 1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9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신한은행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약속어음 만기결제 문제 4번입니다. 3월 15일 날이고요. 3월 15일 날 지연유통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660만원. 그럼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지겠죠? 지현유통의 받으러움. 그런데 받으러움 나오면 우리 반드시 뭐예요? F3 눌러서 자금관리 해주셔야 합니다. 자금관리. 그래서 밑에 어음의 상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된 거죠. 그렇죠? 만기가 되어서 회수했으니까 4번 어음 번호는 F2 누르셔서 지연유통의 어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음 만기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엔터 쳐주시면 바로 이제 커서가 위로 올라가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요가 등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민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날짜는 3월 21일 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 보통예금이 550만원이 빠져나갔어요. 차변에. 왜요? 외상매입금 누구 거예요? 재민.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실무수행 3번 부가가치세.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0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50만원은 6월 20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그럼 계약금 받았으니까 6월 20일 전표를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선수금으로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요거 확인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과세 매출했습니다. 뭐 품명은 치즈머핀, 뭐 수량 1000개, 단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명,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가에 부가세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우리 다빈인가요? FE 다빈 쳐주시면 다빈 머핀 나오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우리는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공란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상품 매출한 거 맞고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 아까 50만원 뭐였다고요? 선수금, 선수금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미수액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500만원만큼이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하신 후에 F10 누르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셔서 날짜는 7월 7일, 7월 7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F3 전자발행 눌러주시면 되겠고 확인 그리고 발행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에 가셔서 로그인 그 다음에 미전송 매출 조회 한 건 나왔죠? 발행 확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조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전송 성공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 전자세금이 이제 전자 발행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 처리해 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매입 거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7월 12일입니다. 12일날 그러면 과세 매입 그리고 회계자문 수수료 공급가액은 6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친절회계사무소 전자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혼합. 상품을 사온 게 아니라 우리는 수수료 비용을 지급을 했고요. 831번 수수료 비용을 지급을 했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어디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반드시 국민은행 이렇게 보통예금 거래처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다음 세 번째 매출 거래입니다. 매출 거래. 그래서 오늘 날짜는 7월 28일이고요. 상품 마카롱을 개인 박건우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드 과세입니다. F2 눌러서 무슨 카드예요? 우리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명은 상품 공급가액은 22만원 써주시면 자동으로 나누어지죠.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처는 박건우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분계는 그냥 카드로 끊어주셔도 되고요. 네, 카드로 끊어주시면 외상매출금 그리고 우리카드 반드시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어야 해요. 분계를 외상으로 끊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외상으로 끊어주시게 되면 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반드시 우리카드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출 거래는 분계를 그냥 카드로 끊어주셔도 무방하다. 그러면 우리 카드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매입 거래.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태블릿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태블릿을 구입하고 현금. 그런데 선물로 제공할 거니까 선물은 접대비인데 우리 세금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불공이 되겠죠. 그래서 8월 12일, 8월 12일 날 유형은 54번 불공입니다. 접대비니까 9번이 되겠죠. 그쵸? 9번 접대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명은 태블릿,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4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이능전자,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상품이 아니고 813번 접대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접대비 154만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매입 거래의 신용카드 거래입니다. 그래서 관리부 업무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받은 카드 매출 전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날짜가 9월 20일이네요. 09월 20일. 그러면 카드 과세 매입. 카드사는 어디 카드인가요? 그러니까 삼성카드네요. 그쵸? 네, 그래서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은 165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유진전자, 분계는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상품이 아니고 뭐를 샀어요? 비품을 취득을 했죠. 그쵸?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한 계정 거래처는 삼성카드여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그랬어요. 그래서 8월 16일 날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와 관련된 부가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월 30일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자, 6월 30일 날 가서 봤더니 우리는 환급세액을 미수금이라 처리해놨어요. 서대문 세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미수금이 대변으로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08월 16일 날 대변의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15만 8,300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앞에서 처리해 놓은 걸 항상 문제 푸시다가 중간에 날짜를 만나면 그 날짜의 전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12월 31일.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농협의 장기차입금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장기차입금은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냐 안 하냐. 올해가 지금 2022년도니까 내년은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그러니까 농협은행의 차입금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고 수협은행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장기차입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에 대해서만 차변에 장기차입금, 그래서 농협은행 차입금, 그래서 금액은 3,500만 원을 우리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농협은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그냥 치시면 되겠고 확인 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에 클릭하셔서 금액은 3,5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표 추가. 자, 전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전표 추가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밑에 수행과제에 보시면 두 번째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돼야 그 당기순이익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손익계산서에 먼저 가셔서 12월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3억 4,394만 6,945원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까요? 아니요 하셔야지만 새로운 데이터,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졌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당기의 처분 예정일은 2023년 02월 23일이고요. 전기는 2022년 02월 23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불러오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전표 추가해 줬고요. 자, 그러고 나면 미처분이익여금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은 F10 누르셔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12월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당기순이익 해서 미처분이익여금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처분이익여금이 그대로 2월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여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산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실무 수행 과제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네, 올해 8월서부터 지금 변형이 돼서 조회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셔야지 되는데
문제 화면을 잠깐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실무 수행 과제에 답은 지정된 단위의 숫자로만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한글 등 문자 입력 안 되고요. 컴마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컴마로 찍혀져 있는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 뒤에 이렇게 글자 붙여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숫자로만 대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회되는 자료를 복사하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회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1, 4분기 동안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F10 누르셔서 일개표, 월개표에 들어가셔서 1월에서 3월 동안이니까 01월에서 03월 치시면 네,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 여기죠? 그래서 7,884만 2,820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12번. 7월 한 달 동안 외상매출금 증가한 금액은 얼마인가? 1월계표를 조회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07월서부터 07월까지를 조회를 하시고, 외상매출금의 증가된 금액. 이렇게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392만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우리 총계정원장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보시면, 외상매출금의 7월달 증가된 금액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조건 1월계표. 그래서 7월부터 언제까지예요? 9월까지. 09월 30일까지. 그러면 상품 매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상품 매출 금액은 8,622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접대비. 여기 있는 개를 대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317만 5천원. 자, 그 다음 15번은 합계잔액시산표.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셔서 합계잔액시산표에 3월 말 현재, 03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의 잔액은 6,457만원 정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말 현재 선수금 잔액은 7월 말 현재, 그럼 여기서 그냥 07월 말 현재 선수금 찾아가 볼까요? 선수금의 잔액은 3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없는 거래처 물어봤으니까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잔액이 없는 거래처 일일이 맞춰봐야 되겠네요. 다빈머핀, 그 다음에 CU제과, 그 다음에 삼성카드, 국민카드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의 현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 들어가 볼까요? 현금 출납장 1월에서 1월까지 출금거래 예 전체 월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월계 1943만 3080원 정답입니다. 자, 12월 말 현재 성급비용 잔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 그랬는데 합계잔액시산표에서도 12월 31일로 조회하시면 성급비용의 잔액은 바로 보이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셔도 되겠고 재무상태표 12월 달에 성급비용 잔액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12월 말 현재 비유동부채의 금액은 비유동부채 그랬으니까 비유동부채의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정답. 자, 그 다음은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4억 3,014만 6,945원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 열어놨었으니까 8월달 현재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전기 대비 증감 내역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세금과 문과. 세금과 문과는 이거 계산기로 다 계속 마이너스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410만원에서 마이너스 51만원을 빼주시면 359만원 감소했고요. 자, 그 다음은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그냥 552만 7,060원이 증가했네요. 그 다음 수수료 비용은 200만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 보험료는 90만 6천원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3번 평가문제 손익계산서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가 지금 현재 열려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떤 8월 달의 데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월을 12월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12월로 수정을 해주셔야 상품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억 812만원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작성된 3만원 초과분 거래분 중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그러면 F10 눌러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그러면 수취명세서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제출 대상은 75만원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2기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07월에서 09월까지의 내역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이라 그랬고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따당 해보시면 고정자산 42번 난에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고정자산 매입이 뭔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15번에 가셔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그러니까 25번 문제는 150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6번 부가세 신고서에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여기 제일 밑에 지금 같은 기간이니까 마이너스 131만 3천원 이거 그대로 입력하셔야지 됩니다. 마이너스로 환급세액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31만 3천원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7번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매수로 물어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야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 그래서 매입의 세금계산서 전자유형의 매수는 16매입니다. 매수를 물어본 거니까. 자, 그 다음은 예적금 현황을 조회를 하라 그랬으니까 예적금 현황에 들어가셔서 3월 말 현재 03월 말 현재 예금의 보통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은행은 없고요. 국민은행 보통은 3억 1225만원인데 틀렸고요. 기업은행 보통은 3,940만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번 받으러움 현황 조회 그랬어요. 그래서 받으러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현황을 조회 구분 일별로 그 다음에 만기일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2022년 01월 01일에서 2022년 03월 31일에
해당하는 만기일이 3월 31일에 해당하는 받으러움의 보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얘는 만기가 돼서 이미 미보유 금액. 그래서 이렇게 미보유 금액, 얘는 보유 금액.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12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급어음. 지급어음 현황에 가셔서 만기일이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랬으니까 2022년 03월 01일에서 2022년 03월 31일까지의 전체 어음을 조회를 해주시면 시유제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거래처 코드가 07117 그랬으니까 모두 다 입력하셔야지 돼요. 그냥 앞에 0 빼고 입력하시면 안 되고 07117 모두 다 입력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회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회계 분석 문제입니다. 회계 분석 31번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12월 달에 이제 중요한 건 새벽식품의 전기 부채 비율이라 했어요. 전기. 그래서 전기의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라 그랬으니까 부채 총계 금액을 복사해서 전 계산기를 여기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계산기에 컨트롤 V 나누기 그 다음에 자본 총계. 자본 총계는 밑에 자본 총계 컨트롤 C 해서 우리가 컨트롤 V 해주시고 거기에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8%, 42%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유동 비율,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 유동 비율을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전기 거는 이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유동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유동자산 컨트롤 C 해서 계산기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 금액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주시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370% 그래서 1번 보기 수정이 됐죠. 그래서 1번 보기가 370%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빠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55회 FAT 1급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